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버스 이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또 버스 얘기예요. 앞으로 웬만하면 버스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존 투어가 끝난 날 전 쉬지 않고 바로 라파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누레나밖에에서 라파즈로 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강 예상할 수 있겠지만 비행기와 버스가 그것인데 주머니 가벼운 입장에선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보다 20배 느리고 200배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가격이 10배 저렴한 야간 버스를 타는 수밖에 없죠. 누레나밖에에서 라파즈로 오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나옵니다. 이른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융가스 도로이죠. 한때는 한 해에 무려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던 무서운 도로였고 며칠 전 자전거 라이딩을 했던 도로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우회도로가 생겨 차량은 이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당시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실제로 이용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누레나밖에에서 야간 버스를 탄 다음날 아침 어느 순간 버스는 그 위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회도로로 갈 줄 알았던 버스는 자연스럽게 비포장도로로 진입을 하더니 예전에 제가 라이딩 투어를 하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 기억에 남아있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확실히 이 도로가 왜 죽음의 도로인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절벽길의 폭은 자전거 라이딩의 경우로는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이지만 버스에게는 아슬아슬한 정도의 너비밖에 되지 않았죠. 도대체 왜 안전한 길을 놔두고 이런 데로 다니냐고 물어나 보고 싶었지만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그냥 쭈그려 있었습니다. 근처 마을에 정거장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이 더 빠른 길인지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버스는 점점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제서야 4일 전에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버스 말이에요. 가로등 하나 없는 절벽길에서 버스는 전조등 불빛에만 의지해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차량이 오면 절벽 쪽에 멈춰서서 차량을 보내야만 했죠. 움직이는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좌측 통행이었던 것은 운전석에서 길 왼쪽에 있는 절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를 하루는 잠결에 지나쳤고 두 번째 지날 때 돼서야 맨정신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절벽길의 중간중간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움푹 파인 곳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다가 뒷바퀴라도 걸리는 날에는 이렇게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사님의 컨디션과 집중력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참고로 이런 함정은 라이딩 투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여행자는 이걸 조심하지 않았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버스 여행을 하는 심정은 어떨까요? 싱겁게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함께 탑승하고 있던 현지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평온했기 때문이죠. 버스의 내부만 보고 있자면 이게 지금 매년 200명을 사고로 죽인다는 절벽길 위의 버스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시골 버스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걸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겠죠.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저분들이라고 이 버스를 타고 싶었을까 싶네요. 우리 모두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돈을 아껴야만 했으니까요. 그것이 이 버스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길이 험했던 탓일까요? 버스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차에 그려진 강력한 그림이 오히려 차를 더 비참하게 만드네요. 한 달간 볼리비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곳 주민들은 말수가 참 적은 듯 합니다. 과묵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줍음이 많은 것일까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 승객들 중 불만을 토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들에게는 1호선의 연착만큼 일상적인 사건이었나 봅니다. 올라. 올라.
멈춰선 버스와 승객들 사이로 라이딩 투어 팀이 지나갑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저 라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같은 길이면서도 전혀 다르기도 한 여러 길들이 한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엔 짜릿한 일탈의 길도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생계를 짊어지는 고된 길도 있었습니다. 넘어진 트럭의 야채를 보며 망연자실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뒤로하고 싸구려 버스는 안데스의 경사진 길을 1단기어로 기어가듯이 나아갔죠. 결국 버스는 라파즈 언저리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보고 알아서 걸어가래요. 연착에다가 터미널엔 도착도 하지 못했고 보상도 꿈도 못 꾸지만 이건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구려 버스로 그 위험한 도로를 무사히 지나가 주신 것만으로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이었죠.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라파즈로 돌아갔다면 제 여정은 어땠을까요? 1시간 만에 라파즈로 쾌적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데스의 산맥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아래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법이죠. 이래저래 고약하긴 하지만 남미에서 버스 이동을 즐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절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Así? Está feo. Y un auto chocado.